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난리인 KBS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도 실검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검 2위에 KBS 공채 개그맨, 5위에 가세현이 올라온 이유도 몰카 사건 때문인데요. 바로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가세현 채널에서 박대승 씨를 저격해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공채 32기 개그맨 박대승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찍었나요? 손해 투표 도장 한 개를 자랑스럽게 인정하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네요. 박대승 씨를 높은 확률로 몰카범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근데 저격하긴 했지만 100% 확실한 게 아니니 몰카 이야기는 없네요. 법적으로 명예훼손을 방어하기 위해 특정성을 피하려고 언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대승은 몰카범입니다. 이렇게 딱 특정해서 저격한 게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몰카범이라고 저격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특정성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키키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던 그 SBS 앵커 같은 놈인가요? 어머 세상에 얘인가봐요. 역시 가세현 정보령 짱짱이세요. 이런 댓글에 하트를 달았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죠. 특정성을 피하려고 이런 식으로 사건 언급을 안 한다거나 이름을 안 쓰고 특징을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사람이 생각이 나면 법적으로 특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이 너무나 좋아요 맨날 이러고 앉아있는 키 166 난쟁이 어저비에다가 허구한 날 방송에서 패드립 쳐가지고 모든 플랫폼 영점 먹고 부계정 만들어서 65번째 계정이라고 바퀴벌레처럼 생명 연장하는 사이버 유목민 M생 쓰레기 쬐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악플을 달았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CKB죠. 이렇게 특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개콘이 망하고 지들 밥줄마저 끊겼군요. 배 아파,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네. 박대승 너 뭐하는 놈이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 개그맨의 카메라를 실수로 놓고 올 리가 없잖아. 가세현이 박대승 욕하는 댓글에도 엄청나게 한트를 준 거 보면 똑같이 특정성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가세현이 저격을 한 후 박대승 씨의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실검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저에게도 박대승 씨 지인분이 메일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건 터지자마자 박대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긴 시간 제보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 본인 신상이 나와서 방송활동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절도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제보 내용 같이 보시죠. 네,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는데 예술인 패스, 예술인 인증과 본인 인증, 지인 인증도 따로 해주셨고요. 저는 이번 KBS 공채 개그맨 여자 화장실 몰카 용의자로 지목된 KBS 공채 32기 개그맨 박땡땡씨와 박대승이죠. 대학로 연극 극단에서 약 1년 반 동안 매일같이 공연과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제보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KBS 2극인 마지막 기수인 공채 32기 박땡땡은 이미 과거 연습생 극단 시절에도 이미 두 차례의 절도 전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도, 피해자 후배 이하 K, 새로 이사한 원룸 집들이 파티에 참석하였고, 집들이가 끝난 후 동생 K가 참석했던 같은 단원들을 집 밖에서 배웅해주는 과정에서 박대승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집주인 동생 K보다 더 늦게 집에서 나와 K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돌아온 K는 집들이 후 그날 저녁 지갑에서 현금 일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그날 자리에서 집주인은 본인보다 더 늦게 나온 박대승을 용의자로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늦게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박대승을 용의자로 지목하기엔 그날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도 많았었고, 본인의 술기운 그리고 평소 지갑엔 현금이 정확히 얼마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기에 그렇게 이를 잊기로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절도, 두 번째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증은 있지만 확증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극장 공연에는 무대 상황에 맞게 조명이나 음악을 틀어주는 음향, 오퍼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연의 경우 이 음향 오퍼를 담당하는 전문인이 따로 있지만, 보통의 개그 공연 같은 경우엔 이러한 음향 오퍼를 코너나 무대가 없는 출연자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너가 있는 A가 무대에 오를 때는 B가 오퍼를, 다음 무대인 B가 오를 때는 A가 오퍼를 바꿔서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절도 사건 이후 며칠 뒤 해당 타임의 오퍼는 후배 K와 박대승 그리고 여자 단원 총 이렇게 3명이서 오퍼를 돌아가면서 보게 되었고, 해당 타임 공연 직후 후배 K는 본인의 지갑에서 정확히 현금 5만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금 5만원이 사라진 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이미 박대승과 오퍼를 돌아가면서 하게 되었을 때부터 박대승을 얼마 전 도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던지라 후배 K는 지갑 속에 현금을 정확히 기억하여 두고 있었고, 그 5만원은 그 전날 다른 KBS 개그맨 선배의 부산 공연을 장거리 왕복 운전을 받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절도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교집합이 되는 인물은 박대승이었고, 이에 피해자 K는 공채 준비를 위해 잠시 휴직 후 같은 단원으로 있던 다른 경찰관 단원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 경찰관 단원이라는 분이 이름이 나오죠. 이분은 지금 현직 경찰관 분이신데 연극을 하려고 3-4개월 휴직을 내고 이렇게 단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모든 공연이 끝나고 모인 자리에서 후배 K는 무대 앞에 나가 모든 단원이 모인 자리에서 말합니다. 며칠 전 집들이에서 현금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그때는 술 기운에 본인 기억이 틀릴지도 몰라 그냥 넘어갔었다. 하지만 오늘 공연 중 음향실에 있던 지갑 속의 현금 2~30만원 모두가 없어졌다. 함정수사라고 말했고 여기서 박땡땡은 화들짝 놀라며 전부 다 없어졌다고? 난 5만원밖에 안 훔쳤는데? 요거는 본인 생각이겠죠.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함정수사에 걸려든 경찰관 단원이라는 분하고 함정수사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피해자 K와 휴직 경찰관 단원 그리고 다른 단원들까지 이미 박대승이 현금을 훔쳤음을 확진하게 됩니다. K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매일같이 얼굴 보고 지내는 단원들을 의심하기도 싫고 이 자리에서 그런 제 마음을 밝히기도 싫다. 솔직히 누군지는 알고 있다. 솔직히 와서 내게 자수한다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의향이 있다.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그런 반성이 없다면 옆에 있는 경찰관 단원 형을 통해서 지문이 묻은 지갑을 국과수에 보낸 뒤 해당 지문을 검출해서 선처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옆에서 경찰관 단원 형이 충분히 범인 색출 가능하다고 도와줬고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가벼운 협박과 낮은 단계의 함정수사였지만 재발이 저렸던 박대승은 그날 저녁 바로 후배자 동생 K에게 자수를 하고 그 일은 경찰서에 넘어가는 일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극단뿐만 아니라 좁은 개그 바닥 사회에서 널리 퍼지게 되고 박대승을 챙겨주고 친했었던 일부 KBS 선배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32기 공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박대승은 극단을 나가지 않고 철면피 같은 두꺼운 얼굴로 옥다 생활을 계속하였고 몇 개월 후 32기 공채 시험에 최종 합격합니다. 글이 길어가지고 밑에 중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후 KBS 희극인실과 1년간의 계약을 맺고 개그 콘서트 출연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KBS 공채 개그맨이 됐으니까요. 여기서의 문제는 박대승의 이러한 절도 사실을 알고 있는 KBS 제작진과 모 개그맨들의 행태입니다. 작년 2019년 7월 21일까지 진행되었던 민상소송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유민상 씨가 나오는 코너죠. 해당 코너에서 박대승은 뒤에 게스트나 별돌이가 아닌 고정 출연자로 나오게 됩니다. 가해자 측이죠. 해당 코너는 박대승을 변호하고 유민상을 오히려 억울하게 몰아가며 가해자로 만든 내용의 코너입니다. 박대승의 지난 과거 절도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선배들과 제작진들이 박대승을 해당 코너의 절도 가해자 역할로 그것도 매주 고정 출연자로 내세운다는 건 박대승의 과거 사건을 오롯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에 대한 기만과 만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민상소송이라는 코너에서 박대승 씨가 가해자로 나오면서 맨날 뭘 훔치고 뭘 잘못하고 이런 역할로 나오죠. 그러니까 제보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로 절도까지 했던 사람인데 굳이 그런 거를 개그로 써야 되나? 작가들하고 PD하고 선배들하고 이미 다 아는데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처음 용의자는 32기 개그맨 중 하나라고 기사가 떴을 때도 이미 아는 사람들은 박대승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에 있던 박대승 씨의 절도 사건을 제보해주신 제보자분 감사드립니다. 박대승 씨는 현재 인스타를 갑자기 닫은 상태죠.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글 하나 쓰면 되는데 악플이 무섭다고 인스타를 비공개로 돌릴 이유는 없죠. 오히려 더 의심받는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테니까요.